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정작 세계 1위 미국조차 100조 원을 들고 와도 한국에서 절대 뺏어가지 못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한국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서야 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세계 최고의 설계 능력을 갖춘 미국이 왜 고작 변압기 하나가 없어서 5년을 기다리고 원전 용접공이 없어서 건설을 포기할까요? 반대로 설계도 하나 제대로 없던 한국은 어떻게 전 세계 공급망의 포식자가 되어 고래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사양산업이라 비웃었던 제조업과 국방산업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거대한 방패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으로 진화하는 골든타임인지 그 불편하면서도 짜릿한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이라는 화려한 설계도에 열광하고 있지만 정작 그 설계도를 현실로 구현해낼 물리적 능력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변압기가 없어 5년을 대기하고 셰일가스가 넘쳐나도 가스를 실어나를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하죠. 설계도는 완벽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낼 손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절망적인 제조 공백의 시대에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로 쏠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기름때 묻히며 쌓아온 숙련공의 손끝과 수만 톤의 압력을 견디는 거대 설비는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쇼핑 목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의 17,000톤급 프레스가 쇳덩이를 찍어낼 때마다 전 세계 원전과 선박의 심장이 만들어집니다. 소프트웨어 코드는 복제할 수 있어도 천도의 쇳물 앞에서 버틴 장인의 감각은 복제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진 첫 번째 물리적 패권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제조 능력은 이제 전 세계의 안보 지형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과거 서방 국가들이 효율성만 따지며 방위 산업을 외주화할 때 한국은 휴전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공장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유럽과 중동의 국가들이 당장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독일이나 미국조차 탱크 한 대 만드는데 수년이 걸릴 때 한국은 불과 몇 달 만에 압도적인 성능의 무기를 찍어내 납기일을 맞추는 세계 유일의 안보 파운드리 국가가 되었습니다. 가성비와 성능, 그리고 신속한 공급 능력까지 갖춘 K방사는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상대국의 안보 체계 자체를 우리 기술 생태계에 편입시키는 강력한 외교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자주포와 전차, 그리고 전투기는 이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드웨어적 패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래의 쌀이라 불리는 AI 반도체 시장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극찬한 SK하이닉스의 HBM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내에서 폐기 논의가 오가던 비운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두가 당장의 수익에 매몰될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10년 뒤의 데이터 병목 현상을 예측하며 고독한 승부수를 던졌고 그 인내가 결국 전 세계 AI 가속기 시장의 심장을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까지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로 반격에 가세하며 대한민국은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지배자로 우뚝 섰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35조 원이 넘는 R&D 예산을 투입하며 기술 주권을 선포한 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쌓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강해질수록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고래들이 오히려 우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보조금을 뿌리며 우리 기업을 모셔가려 하고 중국은 우리 기술을 얻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방산 공급망이 빠진 미래 산업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중국이 원자재를 무기화했을 때도 우리는 아프리카 광산 투자와 국내 광산 재가동으로 즉각적인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양쪽 고래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안달난 공급망과 안보의 포식자로 진화했습니다. 물론 이 장밋빛 미래 뒤에는 치명적인 위협도 존재합니다. 10년대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이 단 한 번의 판단착오와 기술 유출로 잃어버린 30년의 늪에 빠진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이 곧 안보인 시대에 핵심 인재를 지키지 못하고 보안이 뚫린다면 우리의 영광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특히 방산기술과 반도체 공정 노하우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최고 기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 유출 처벌을 전쟁 수준으로 강화하고 인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총칼로 나라를 지키는 시대를 넘어 지식재산권과 제조 능력이 우리 영토를 지키는 최전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진화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단순히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가가 사활을 걸고 밀어주는 12대 전략기술 산업과
K방산의 글로벌 생태계에 내 자본을 일치시키고 끊임없는 재교육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신뢰라는 마지막 포즈를 맞춰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의 성과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자부심이 되는 도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30m 높이의 거대 프레스 소리와 거침없이 기동하는 우리 무기들의 궤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의 밤샘 연구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 산업과 안보의 심장을 돌리는 주역입니다. 이런 부유하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피땀 흘리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에도 더욱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